있고요. 또 생존자들도 추위와 전염병 같은 2차 재난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대진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위성 영상, 사진 공개도 됐죠. 뭐 강력한 충격에 땅이 종이처럼 찢겨져 버리고 협곡도 생겨났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댓글상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상상도 못하겠다. 재난 현장 모든 것이 잘 대기 빈다. 뭐 영화나 만화에서나 보던 장면인데 지진 나면 땅이 둘로 갈라지는 장면, 이게 현실이라니, 이러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좀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정성이 하나둘 모이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서 요거를 꼭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이제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가치라는 서비스인데 다음 사이트에서 가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댓글을 남기면 댓글 하나당 1,000원씩 해서 최대 10억 원까지를 카카오에서 이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긴급구호를 위해서 기부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한 6억 3천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제가 봤더니. 네. 그러니까 그래도 한 3억 정도 더 모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댓글 하나만 달아도 1,000원씩 이제 기부를 스스로 이제 우리가 간접적이지만 할 수 있으니까 꼭 이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을 좀 모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카카오가 회사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사이트 자체가 펀딩을 하는 사이트인데요. 회사 돈하고 여러 가지 돈인데 10억은 카카오에서 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액수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다른 펀딩까지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아까 거기에다가 다 같이 해가지고 지금 모인 돈 자체는 한 60억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그래요? 그 사이트를 합해서.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 주제는 사회 분야고요. 법조 분야인데 키워드는 곽상도입니다. 50억 뇌물 혐의가 무죄가 난 곽상도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에 대한 마탕소를 검찰이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가 사안을 직접 챙기면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이죠. 반면 이제 곽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곽 전 의원은 해당 금원이 이제 정당하게 일하고 받은 변호사 보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충돌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키워드는 이제 사건 사고 분야의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유아인 씨 관련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정말 분노가 많이 공분을 사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SNS나 인터넷 반응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분노를 하고 있고 다시 수사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이 됐는지 어쨌든 이제 직접 챙기면서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 나오기까지 검찰이 공소유지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수뇌부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가끔씩 우리나라의 뭐 이런 정치 상황들을 보면은 SNS나 댓글에 대해서 너무 가끔씩은 이제 움직인다는 싶기도 하고 어떨 땐 좀 처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귀를 열었으면 하는 뭐 두 가지 생각이 항상 드는 사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3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고요. 이거 좀 많이 길게 하려고 1, 2위를 좀 쉽게 달렸습니다. 어떤 거? 네, 챗GPT 얘기를 해야죠.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의 모든 이슈, 특히나 이제 IT 이슈는 거의 3, 4주 정도 정말 이것 때문에 뭐 다른 얘기를 못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우리 시사에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챗 GPT를 외우기도 전에 뭐 온갖 지금 각종 IT 글로벌 뭐 IT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막 시작을 해가지고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2016년에 알파고가 있었잖아요. 알파고가 있고 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구글이 한번 딱 치고 나가니까 그렇죠. MSN이 페이스북이 각종 비슷한 서비스를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막 부작용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게 잠깐 이제 잠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챗GPT라고 하는 녀석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챗GPT가 지금 속도가 어마어마한 게 8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2달 만에 이 MAU라고 하는데 월간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2주 정도 더 지났는데 누적 회원수가 1억 5천만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속도예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1억 명 넘기는데 거의 뭐 몇 년 걸리는 서비스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 10주죠. 10주 정도 만에 1억 5천만 명 넘었고 그리고 또 이게 최근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빨리 쓸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냈어요. 그게 한 달에 $2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25,400원 정도 그러니까 그 싼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유료 가입자도 이미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근데 뭐 쓴다고 뭔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약간 피크 타임이 돼도 그냥 평소처럼 접속 잘 되게 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아직 베타 서비스기도 하고.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네. 유료 가입하세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 100만 넘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 이 정도 인기를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비유하기는 거의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처음 등장했을 때만큼의 파급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챗GPT는 원래 오픈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만든 건데 스타트업이 비용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이 회사에 1조 2천억 넘게 투자를 했거든요. 이 직원이 한 40명밖에 안 되는 회사라면서요. 네. 근데 뭐 조 단위의 투자가 일어났죠. 그만큼 이게 실제로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돌아가는데 클라우드라고 하는 뒤에 있는 리소스 비용이 많이 들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어쨌든 1조 이상을 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에 얼마나 지금 관심을 갖고 있냐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2월 8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챗GPT와 본인의 어떤 기술들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어떤 걸 하게 됐냐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검색 엔진은 그냥 구글 쓰잖아요. 네. 그리고 웹브라우저 거의 크롬이라고 하는 녀석을 쓰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원래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녀석을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익스플로러가 마이크로소프트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모바일 시절이 있기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그리고 브라우저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구글이라고 하는 녀석이 모바일 시대와 함께 이제 브라우저도 점령하고 검색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죠. 이번에 그 챗GPT라고 하는 녀석과 함께 지금 MS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이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 빙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용자 수를 늘리겠다.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 역시도 크롬에게 뺏긴 것을 지금 윈도우에 엣지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새로 만든 거죠. 네, 윈도우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깔리는 건데 많이 쓰시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 오픈 AI의 챗GPT와 합쳐서 좀 파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글은 바드라고 하는 인공지능 내놨잖아요. 네. 너무 급하게 내놓은 거예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이제 급하면 체한다의 딱 정확한 사례를 보여주는 거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참 구글 입장에서는 원래는 본인들의 인공지능 더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비스화를 조심스러워했는데 갑자기 서비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모든 선제권 뺏길 것 같아. 그래서 본인들의 기술을 가지고 냈습니다. 내면서 얘네들이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챗GPT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 단점들을 보완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첫 번째가 이제 학습 데이터가 2021년까지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챗GPT한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그 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021년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챗GPT가 말을 아주 부드럽게 잘하는데 알고 보면은 좀 거짓말 같은 내용을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들은 고쳐서 실시간성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겠다라고 데모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데모를 하고 나서 이제 홍보 영상이 나올 거잖아요. 그 영상에서 그 사람들이 물어본 질문에 얘가 대답을 잘해줬는데 답이 틀렸습니다. 오답인 걸 쓴 거예요. 오답.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제임스 웨브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망원경이 이제 이 바드라는 녀석이 태양계 밖에 행성을 처음 찍는 데 사용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처음 찍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가 인공지능에 익숙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을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얘가 광고로 보여준 거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면서 주가가 뚝 떨어지는 이런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급부상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회사가 있다고요? 네, 이제 이 회사 이게 이제 요즘에 또 이번 주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럼 이런 챗GPT 같은 게 있으면은 어디가 좋고 뭐가 좋을까라고 할 때 웃고 있는 회사 중에 제일 큰 데가 엔비디아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 회사 원래 그래픽 카드 회사인데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그래픽 카드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 그래픽 카드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고요. 또 이 그래픽 카드 GPU라고 하는 이제 그래픽
기반의 CPU죠. 근데 이 GPU를 쓰기 위해서는 또 D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하이닉스 램을 써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반사이익을 보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도 최근에 좀 이제 반사이익을 보고 있어서 이른바 반도체들에서 이 인공지능 때문에 또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챗 GPT 써봤거든요. 네. 누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선이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물어봐달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트렌드에 맞는 건 아무래도 2021년까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모르면 네. 뭐 아직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위 주제는요? 네, 4위 주제는 경제 분야의 키워드는 집값이고요. 지금 강남마저 한 번에 10억 정도의 집값이 떨어진다. 뭐 집값이 무시무시한 폭락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이슈가 되면서 화제가 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잠실 주공이나 강남구 도곡동 같은 곳에 소위 이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계속 아파트 값들이 하락 추세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미분양이 쌓이다 보니까 그 지금 걱정인데 분양가는 이제 뛰고 있다. 건축비가 6.7% 이상 오르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는 24%까지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게 허그가 집주인 대신 이제 갚은 전세금이 또 1년 새 3배 느는 지금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네. 이런 문제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 집값 어떻게 할 거냐 한쪽에서 떨어지고 있고 또 이 전세 자금은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좀 걱정스러운 우려의 목소리들이 SNS나 댓글에 좀 많이 나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연예 분야고요. SM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진짜 이 SM 엔터테인먼트 매일매일 이거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카카오가 지분을 넣는다고 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수만 이제 프로듀서가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결국에는 지금 하이브가 이제 이수만 씨의 지분을 인수하는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 SM의 행보는 어떻게 될 거고 또 우리나라 이 K-팝 시장 지각 변동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카카오는 과연 어떤 식의 위치를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게 5위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K-팝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아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슈이스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